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주 뒤인 4월 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단일화 과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일찍부터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이 확정되어 있었고, 야권 연대는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에 이어서 오세훈 안철수가 오세훈으로 단일화되면서 결말이 났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이슈가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이것이 큰 이슈로 번지게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두 거대 정당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을 중심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 둘 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오세훈 후보는 36만 가구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현 정부 정책을 이어서 공공중심의 개발 정책을 강조했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하면서 생긴 땅들을 이용하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것이 박영선 후보 측의 설명인데요. 강북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0년 이상 된 낡은 임대주택으로 재개발을 바로 착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23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의 초청 토론회에 나와서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에도 35층 규제를 풀 수 있겠냐는 질문에 박영선 후보는 남산과 거리도 떨어져 있고 강남에서도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단지라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와 강남의 재건축 개발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고, 하지만 시작은 공공주택 단지부터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5년 동안 신규주택 36만 호 공급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박영선 후보와는 다르게 민간 주도의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2월에 내건 5년 동안 36만 호 공약 수치에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랑 뉴타운 정상화를 통해 18만 5천 가구를 공급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과감하게 약속했고, 구체적인 지역으로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압구정동, 광진구 자양동, 이런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들 단지에 대한 규제를 풀면 최대 8만 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캠프 관계자는 여의도와 압구정동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지구 단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 고시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서울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 제한 폐지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35층 층고 제한 폐지, 그리고 부동산세 감면 같은 공약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박영선 후보는 공공 위주의 정책으로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는 느낌이고,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공약상의 주택 보급 수도 현재 더 많기 때문에 주택 관련 종목의 기대감은 확실히 오세훈 후보 쪽에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현 정부와의 대립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모든 것을 서울시장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약 이슈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스크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주가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패한다면 그다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 관련주들을 바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한국가구입니다. 한국가구는 23일 주식시장에서 주가 강도가 가장 높았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 이름에 가구가 있어서 가구회사로 보이지만 작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한국가구의 개별 매출액은 133억 원의 영업이익은 10억에 불과하고, 자회사인 재원 인터내셔널의 매출액이 626억, 영업이익 96억이었는데요. 재원 인터내셔널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실제 가구 매출액은 전체 20%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따져서 주가를 올리지는 않고 한국 가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실적도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 실적도 2019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0% 상승했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는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구 사업은 소파, 의자, 식탁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직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NX인데요. NX는 가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출마할 때 공급을 늘릴 것처럼 하면서 주택 공급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부엌 가구, 인테리어 가구, 침대, 책상, 소파, 주방 가구 같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실적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가구 부분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실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하츠입니다. 하츠는 빌트인 가전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가정용 레인지 후드와 환기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경쟁 회사가 파산하는 것도 현재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의 레인지 후드 점유율이 국내 1위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도 실적 개선이 돼서 작년 매출액 1251억, 영업이익 79억, 순이익 60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10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